네, 안녕하세요. 천이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독자 종목 대한전선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제가 신혼여행으로 이제 유럽, 오스트리아 가기 전에 이제 전력 관련주 몇 개를 추천하고 갔는데, 대한전선이 이제 주가 파동이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나오고 있어요. 저는 사실상 대한전선이 거의 이제 약간 한 7월 정도에 좀 급등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뭐 급등을 예상한 시기보다 한 달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최고가가 16,710원 정도 찍히고 주가가 이제 음봉이 길게 떨어졌는데, 자, 일단 오늘은 대한전선에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볼까 해요. 대한전선이 지금 오르고 있는 이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호재성 이슈가 과연 얼마까지, 언제까지 지속될 이슈인가라는 재료에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주가 흐름이죠. 그쵸? 이러한 구간에서 왜 맞고 빠지는지, 그리고 이 정도의 구간을 매물 소화를 해서 어디까지 갈 수가 있는지, 그러한 얘기들을 또 이제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대한전선이 아시다시피 이제 12 물량이 좀 있어요. 전화사채 물량. 지금 나오는 건 아닌데, 항상 이게 주가가 이게 특히나 이제 뭐 시가총액이 그렇게까지 완전히 크지 않은 종목들은, 특히나 이렇게 10이라던가 BW 물량이 있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 사채 세력들이 조금 작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대한전선 역시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통틀어서 오늘 조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 혹은 앞으로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내용을 스킵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지켜봐 주시길 바래요. 자,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 16,710원 요거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당겨 봤을 때 대한전선이 유독, 그쵸? 이 저항 매물대가 강한 구간들이 여러분들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첫 번째 강했던 구간들은 이런 구간이었어요. 맞고 떨어지는 구간, 맞고 떨어지는 구간, 또 여기 살짝 못 미쳐서 빠지는 구간들, 그쵸? 아니나 다를까 이러한 구간에서 이렇게 주가 급등 나오기 전에는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었죠. 한마디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대략적으로 선을 그어보면, 자, 여기에요, 여기. 이 구간이 첫 번째로 저항 매물대가 강한 구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 올라와도 맞고 빠지고, 그쵸? 또 이러한 구간에서 매물 소화가 되고 돌파가 되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전에 굉장히 강했던 저항 매물대들을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구간에서의 이 매물대들은 뭐야? 다 이날, 그쵸? 소화가 됐다라고 봐야 돼요. 언제? 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그쵸? 그러면 이 저항 매물대가 이제 뭘로 바뀔까요? 여기서는 말 그대로 위잖아요. 그쵸? 얘가 주가가 올라가는데 위에서 맞고 빠지고, 올라가는데 위에서 맞고 빠지고, 지금은 뭐예요?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이 구간이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이 만에 하나 이러한 구간에서 주가가 다시 여기까지 눌리는 상황이 온다? 이 안에까지 눌리는 상황이 온다? 그럼 이 종목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신규 매수,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평단가가 높은 분들은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입니다.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할게요. 그만큼 이 자리가 굉장히 강했던 저항 매물대들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 라인이다.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단까지 빠질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그죠? 근데 이 상단에서 중반까지는 충분히 눌릴 수 있겠죠. 눌린다 하더라도 뭐예요? 이 자리는 지지 라인으로 지지가 되고 또 위로 슈팅이 될 자리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위에 고가를 달리고 음봉이 나왔잖아요. 팔아야 되나요?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여기가 강한 지지 구간이라 이 자리 찍고 또 급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밑으로는 어차피 안 빠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런 구간에서 고가에서 이렇게 음봉이 떨어질까? 한마디로 이렇게 음봉이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시가를 갭으로 띄었다는 거죠. 그렇죠? 시가를 갭으로 띄었다는 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시가를 갭으로 띄웠다는 건 말 그대로 장 시작 전부터 매수 호가창에 돈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일반 개인들이, 개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쵸? 말 그대로 대한전선에 관련된 이 주가를 핸들링하는 쩐주 세력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 이 갭을 띄웠다는 거는 이 시장이 시작되기 전부터 매수호가창에 어마어마한 돈을 집어넣었어. 그래서 띄운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말 그대로 지들의 여기까지 띄운 건데 어떻게 차익 실현을 하나요? 어떻게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가나요? 얘네들이 만약에 차익 실현을 할 거였다. 그럼 뭐예요? 말 그대로 시가에서부터 돈을 확 집어넣어요. 갭을 띄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쵸? 혹은 뭐 5에서 10% 사이에서 갭을 띄워놓고 그 여기서 시가가 시작되죠. 그리고 여기서 보통 20에서 30%까지 추가로 확 올려놓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윗골이 달리면서 장대 음봉으로 빠집니다. 그것도 뭐 어디 고점 구간에서. 그쵸? 이 짓을 몇 번을 반복을 해요. 그래서 윗골이 달리고 장대 음봉 떨어지고 또 위아래 달리고 또 장대 양봉 나오고 또 위에서 장대 음봉 나오고 또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몸통이 굉장히 긴 상태에서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고가에서 위아래로 최소 20% 전후의 파동을 흔들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흐름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이 매물대, 이 매도세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매수로 쏘면서 이거를 올렸기 때문에 얘들의 평단가는 지금 생각보다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가 왜 여기서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잘 봐요. 이 구간의 저항 매물대 그 다음 저항 매물대는 어디예요? 우리가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들 어디라고 생각해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 그쵸? 이러한 자리를 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이 보세요. 거래량 얼마 터졌어요? 2,800만 원 터졌습니다. 윗꼬리 달리고 밀리죠. 거래량 1,800만 원 터졌습니다. 그쵸? 여기서도 윗꼬리 1,000만 주, 여기서 윗꼬리 1,100만 주, 여기서 700만, 1,000만 주로 모여요. 이 구간에서 얘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얘가 여기서 한번 주가를 띄우면서 여기서 차익 실현을 때리고, 그쵸? 이 아래까지는 그냥 관망을 하다가 아래에서 살짝 자전거를 돌리면서 남은 물량들을 위에서 던지고 자전거를 돌리고 위에서 던지고 자전거를 돌리고 위에서 던지면서 물량을 완전히 짜투리 물량들을 엑스트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그쵸?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맞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여기가 맞고 빠지는 상단. 그쵸? 윗골을 달리면서 밀렸던 구간이 여기. 이 구간이 뭐예요? 말 그대로 이때만큼이나 굉장히 강한 저항 매물대. 한마디로 이전 급등했을 때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여기서 때리고 남은 짜투리 물량들을 엑스트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뭐예요? 얼마나 많은 개미들이 물렸겠어요. 당장에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당겨보자고. 여기까지 당겨봐봐요. 여기까지 봐봐요. 여기까지 딱 봐봐요. 여기까지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돼요? 얘가 여기서도 여기까지 미친듯이 급등을 했었죠. 그쵸?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야? 내려와. 근데 여기서 흔들어. 그럼 이 위에서 매도를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누군가는 굉장히 때렸을 거고, 그쵸? 이 종목을 매도했던 사람들도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쌍무 찍어서 가나보다. 매수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쩐주들은 매도를 했던 자리, 이 개미들은 매수를 했던 자리예요. 얼마나 개인들이 득을 하겠어. 근데 이러한 자리를 그냥 돌파를 한다고? 이러한 자리를 상한가로 만약에 그냥 돌파를 한다고 쳐. 그럼 여기서 물린 애들이 이 구간에서 매도를 때리겠어요? 매도 절대 안 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뭐야? 고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쵸? 말 그대로 이 구간에 있는 애들을 매도세를 다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흔들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페이크를 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구간에서 굳이 매도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한서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도 아마 종목이 나갔었어요. 예전에. 그쵸? 예전에 아마 이 종목이 꽤 오래전에 나갔었는데 여기 1월 11일 아마 이 정도에 나갔었어요. 갖고 이제 5월 20일 정도에 매도를 했었는데 1월 11일이면 얘가 항상 이제 요때쯤이죠. 요때. 그쵸? 요때 아마 유상증자 진행을 했을 때 아마 요 정도 구간에서 매수가 나갔다가 이제 5월 20일 날 세력 매도 수급 이게 이제 파란색으로 요런 표시가 뜨죠. 그쵸? 갖고 이제 요런 신호들이 이제 고점에서 떠가지고 이 구간에서 엑스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제 신혼여행 가기 전에 아마 제가 네이처스에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그동안 땡땡 테마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때 제가 4월 25일 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단순히 전력,
전기 관련주 쪽으로 조금 들어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이재명의 대표적인 정책주이기도 하고, 이건 얘기를 하죠. 결과적으로 전력 관련주에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에이처셀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제 고르고 나서 제가 여기, 그쵸? 이제 중간에 4월 25일부터 5월 19일까지 굉장히 텀이 많이 비죠. 그래갖고 이제 한국 복귀하자마자 5월 19일에 대한전선은 이렇게 사인이 또 나간 상태입니다. 그쵸? 아직까지 뭐 절반 매도는 나가지 않은 상태이고. 자, 여기 보시면 2월 24년도 2월 5일자 찍었던 영상입니다. 재생 한번 해볼게요. 봤어도 어떻게? 일단 기다렸을 거죠.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추가 매수 하라고 얘기하죠. 지금 구간에서 뭘 해야 된다? 수매를 해야 된다. 평저가가 13,000원. 자, 얘기하죠. 결과적으로 그 뒤에 주가 급등이 어떻게 됐어요? 이 2월달 정도에 주가가 개급등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제 여기가 2월달, 그쵸? 1월달, 여기가 24년도 1월달, 2월달, 요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고 개급등 하는데요. 그 파동이 지금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서 또 한번 오는 거예요, 지금. 그쵸? 또 한 번 오는 거라고요. 얘가 이런 구간 돌파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돌파한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대한전선에 관련된 이제 그 전에도 제가 고점에도 타점을 잡아 드렸는데, 이번에도 대한전선에 관련된 1차 목표가를 잡아 드릴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 010-3212에 이제 5248 이쪽으로 대안이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셔서 대한전선에 관련된 1차 매도 목표가 꼭 다 받으시고, 이러한 내용들이 구독자분들한테는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구독을 했다라고 문자가 나가지 않아요. 구독을 했다라고 문자를 주셔야, 구독자 문자 인증을 주셔야 그러한 내용들이 나가고. 자,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앞서서 이제 4월달 정도에 얘기했을 때도 이재명 관련된 정책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이재명이 지금 정부 재생 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전달하기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무려 20조 원입니다. 그쵸? 제일 가능성 있는 그룹이 저는 LS 그리고 이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이 에너지 고속도로가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이 지방에서 생산된 이 재생 에너지를 이거를 수도권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지방에서 굉장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각각의 기업이라던가 인구라던가 이런 게 이제 지방보다는 아무래도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죠. 그럼 뭐예요? 전력에 관련된 소비, 전력이 많이 필요한 것도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다 포화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쵸? 이러한 문제들을 말 그대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지방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에너지에 굉장히 공급이 과잉되어 있던 부분들을 수도권으로 보내면서 전력 수급에 관련된 균형을 맞추겠다는 거죠. 그쵸? 이 전력 수급 체계에 관련된 확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AI 산업에 대한 인프라를 뒷받침할 국가 경쟁력과 직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전선업계, 전기업계, 전력업계가 사업 역량을 입증하는데 굉장히 주력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제2의 코나아이가 되고 싶은 거죠. 이재명의 경기도 지사 할 때 코나아이가 지역 화폐를 얼마나 꿀을 빨았어요. 그렇죠? 이게 한다면 한다는 애야. 그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6,200톤급의 이제 CLV 포설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사업력이나 기술력은 입증이 된 상태예요. 지난해 7월달에 그 영광에서 그 해상풍력 프로젝트 거기서 이제 외부망 해적 케이블 1차 포설을 완료했죠. 그래서 이제 기술력은 입증이 된 상태이고, 일단은 뭐 생산부터 시공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그리고 그 중심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해상풍력 프로젝트, 거기에 안정적인 해적 케이블 공급이 가능한 기업 중에 하나가 대한전선이에요. 이러면 주가가 급등할 재료는 굉장히 충분하다는 겁니다. 얘가 이 전환사채 애들을 가지고 있는데, 전환사채 같은 경우가 11,524원, 그쵸? 11,524원이 평단가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문제는 25년도 11월 30일부터 팔 수가 있습니다. 물량이 겁나게 많아요. 953만 주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 얘기하는 거 기억나세요? 주가를, 그쵸? 이 쩐주 세력들이 주가를 아래로 내리면서 찰실현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주가를 위로 올리면서 개인들의 매수세를 굉장히 유입하면서 그때 얘네들이 아래에 던진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찰실현은
올리면서 차익실을 한다. 올리면서 차익실을 한다. 올리면서 차익실을 한다. 그러면 25년도 11월부터야.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AI 산업 전력 관련된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얘들 입장에서 11월 정도까지 주가를 위로 유지하겠어요? 아니면 주가를 아래 바닥에서 유지하겠어요? 최대한 어느 정도 위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얘가 이렇게 흔들리는 구간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흔들리고 횡보를 하고 빠져. 이거는 뭐예요? 이 자리가 그 전에 주가 급등을 개같이 해놓고 위에서 차익실하고 빠진 경우야. 지금 같은 경우 이런 흐름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빠진다 하더라도 눌린다 하더라도 이전까지 상승의 이 시작 전까지 태초의 가격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래봐야 중간 지점에서 박스권 등락이 오가다가 다시 또 위로 가고 또 박스권 하락으로 세게 사라졌다가 또 등락이 나오다가 위로 가고 한마디로 뭐야 전체적으로는 우하향보다는 어느 정도 우상향 혹은 주가는 어느 정도 올려놓은 상태에서 박스권 등락하면서 지겨운 횡보 이 정도의 포지션을 유지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 타점을 굉장히 잘 잡아야 됩니다. 대한전선은 제가 매도 타점을 또 똑같이 몇 달 전에 혹은 제가 2, 3일 전에 잡아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오션이라는 종목 이 종목도 제가 11월부터 영상을 이제 찍어서 매수점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을 목표가를 제가 1월 달에 공개를 했습니다. 1월 달에 주가가 얼마예요? 여기 3만원에서 4만원 구간이었죠. 그쵸? 1월 달에 3만원에서 여기 4만원 구간이었는데 이거 제가 얼마까지 간다고 목표가를 잡았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1월 달 뭐라고 얘기해요? 자리요. 그래 하나오션의 우리의 1차 목표가는 최소 어디 8만원에서 10만원 이 구간 전후를 봐야 된다는 거야. 8만원 10만원 터치 됐어요 안 됐어요? 8만원에서 10만원 터치가 여기 이렇게 정확하게 됐습니다. 딱 8만원에서 10만원 구간 오면서 어때요? 기가 막히게 맞고 떨어지고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죠. 제가 얘기한 저항 매물대 목표가가 정확하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어떤 거 대한전선의 목표가를 잡아드리겠다는 겁니다. 하이자 RNM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죠. 이 종목 고점 언제 찍혔어요? 여기 2월 6일날 찍혔습니다. 제가 당일에 만약에 2월 6일날 매도하세요라고 여러분들 문자를 보내. 여러분들 문자 확인 칼같이 할 수 있어요? 못할걸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이거를 장중에 5만원의 매도 문자를 보낸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뭐야? 윗골에 달리면서 밀린 이 4만원, 4만 2천원에서 매도를 할 거예요. 왜? 문자 확인이 늦을 수 있으니까. 영상 보는 게 늦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이자 RNM도 딱 3일 전에 말씀드리잖아요. 2월 3일날 말씀드리잖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하이젠이 기본적으로 만약에 5만원대까지 가요. 그럼 우리가 일단 매도를 해야 돼요. 왜? 여기서는 한번 쉬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얘기하죠. 2월 3일날 5만원대 가면 매도를 해라. 2월 3일날 고가가 46,200원, 종가가 41,050원입니다. 이날 뭐야? 5만원 터치 안 되죠? 근데 뭐야? 1, 2, 3 거래일 뒤에 정확하게 5만원 찍고 900원 더 올라간 다음에 주가 급락이 나와요. 고점 매도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야? 당일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2, 3일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대한전선의 이런 고점 매도를 잡아드릴 겁니다. 010-3212-5248 이쪽으로 대안이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셔서 대한전선에 관련된 1차 매도 목표가 꼭 다 받으시고 매수가 안 된 분들은 눌림목 매수 타점 같이 받으세요. 이러한 내용들은 구독자 분들한테 무료로 진행이 되고 제가 처에서 주식TV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5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이러한 장중 실시간 문자 발송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구독을 했다라고 문자가 나가지 않아요. 구독을 했다라고 구독자 문자 인증을 주셔야 그러한 내용들이 나가고 일단은 이제 5월 달에는 제가 전선업계 계속 이제 보라고 이제 4월 달부터 얘기를 했었죠. 제가 신혼여행 가기 전부터. 5월 달에 실질적으로 대한전선, LS 마린솔루션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세 가지 종목을 얘기했을 거예요. 전선 관련주 중에서 대한전선, 대원전선, LS 마린솔루션. 근데 실질적으로 종목은 나갔죠. 이번 6월 달 같은 경우도 매집주랑 스윙주 진행을 하고 있고 매집주는 오늘부터 일단 종목 추천이 나갔습니다. 갖고 이제 이 대한전선에 관련된 내용들은 대한전선은 대한전선대로 수익을 보시고 6월달, 7월달, 8월달 주가는 뭐야? 계속 활성화 될 겁니다. 그쵸? 왜? 이재명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로 수익을 굉장히 수익을 먹기에 굉장히 좋은 기간이에요. 이러한 내용, 이러한 기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종목들 수익 나는 거 놓치지 마시고 010-311-5248로 대안 혹은 매집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대한전선은 대한전선대로 수익을 보시고 매집주는 매집주대로 수익을 보셔서 이 올해 수익률을 꼭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집주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매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서버일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드려요. 왜냐면 이제 뭐 한 달에 종목을 막 5개, 10개 나가. 전부 다 매매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을 조금 이제 늘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구독자가 16,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구독자가 이제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제가 계속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종목들, 이거는 다 진짠가? 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다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영상에서 다 언급했던 종목들입니다. 이거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제 뭐 우리기술 투자, 뭐 펩트론, 뭐 블루엠텍, SG, 알테오젠 실제로 다 나갔던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펩트론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죠. 그쵸? 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마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때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 전환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펩트론의 이 자리가 이제 어디였는지 보시면 딱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가격대 전후에서 단기 지지가 나오고 급등이 됐어요. 알테오젠도 실제로 나갔던 종목이에요. 3월 27일 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록들 나왔을 때 이 노란 색깔 색칠한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 종목 위에서 평단 이 가격 위로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때려야 될 자리입니다. 얘기를 하죠. 3월 27일 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알테오젠이 3월 27일 날 이제 그 전에 아마 되게 불안했었던 분들이 많아요. 3월 27일이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3월 27일 여기. 그쵸? 누가 보더라도 추세가 이탈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나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 이 가격대에 들어오면 그냥 신규 추가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제 3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3월 27일 보세요. 날짜가 급락이 나와요. 그쵸? 급락이 나오고 이것도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쵸? 떨어져요. 정확히 여기서 지지가 돼요. 보이시죠? 정확하게 어떻게? 딱 이 가격대. 여기까지 떨어질 거니까 기다리고 이 가격대 오면 매수를 해라. 그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 지지받고 이렇게 개급등하는 상황이 와요. 정확하게 이 가격대 보면 16만 5천원, 7천원 전후이죠.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매수가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매도 같은 경우도 잡아드리는 게 에브리복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2월 23일 날 그쵸? 이제 47,000원에서 매도가 됐다라고 나오는데 에브리봇 보면은 상황이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하한가. 그쵸? 하한가. 정확하게 하한가 나오기 전에 주가 흐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딱 이거입니다. 이날 보시면 언제예요? 2월 23일. 그쵸? 그리고 여기 2월 25일. 누가 보더라도 더 급등을 할 것 같지만 다음날 하한가가 나와요.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2월 22일 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죠? 매도 자리야, 매도 자리. 맞죠?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제가 장 끝나고 5시 12분에 찍습니다. 신고가는 지금이 아니다. 언제다? 내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찍는 거죠. 실제적으로 에브리본 2월 22일이에요. 다음날 신고가는 내일이라고 찍은 거죠. 장 끝나고 찍었으니까 다음날 매도, 그 다음날 하한가가 갑니다. 급락이 나와요. 매수만큼 중요한 게 뭐다? 매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항상 매수를 해야 될 자리는 매수를 하세요. 매도를 해야 될 자리는 매도를 하세요. 그렇죠? 단순히 뭐 어떻게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0-3212-5248 내가 이러한 매집주를 정말 정확한 매수,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3212-5248로 이제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꼭 다 받으시길 바래요.